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 익산과 군산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천의 리더십을 가졌고 본선 경쟁력이 가장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021 군산 문화제 야행이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답사 등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 야행맨이 간다 등 8가지 테마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가 주민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땅을 판 주민과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입니다. 지역 발생 2,018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난 2,34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4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명을 비롯해 익산 5명, 군산 4명, 남원과 김제, 완주 각 1명씩입니다. 전주에서는 모 유흥업소 이용자와 업소 관계자를 중심으로 17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외국인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09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3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 익산과 군산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여세를 몰아 전북에서의 지지세 확장에 나선 건데요. 오늘 익산과 군산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조정식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이 9일 익산과 군산을 찾았습니다. 오는 12일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반영되는 1차 슈퍼위크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전북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특히나 우리 전북과 이제 광주 전남의 경선이 있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총괄본부장은 시대 정신이 반영된 리더십을 갖춘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불공정과 불평등과 불균형의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본인이 살아온 과정도 그랬고 실제로 그러한 역경들을 기회로 만든 그런 리더십이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인재 등용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오는 14일 전북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뿌리이기도 한 이곳 전북에서 항상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 경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 전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전북 경선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익산에서는 기본국가 실천 익산포럼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시민 8,336명은 노동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청량한 행정가 이재명,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또 군산에서는 시민 5,460명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4기 대통령에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산과 새만금이 발전하려면 집권 세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지지세 확정에 주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전북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수제 맥주 업체인 세븐브로이 맥주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세븐브로이 맥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동시에 체결했습니다. 세븐브로이 맥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4천여 평에 230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2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설립하려는 도시관리공단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상황실에서 7명으로 구성된 도시관리공단 설립위원회의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안 침하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LH가 어제 집안 침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일 시장과 피해 대책위는 이날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LH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지역 곳곳의 폐철도 부지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열린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인 창업 공방, 라이더 스테이션과 함께 오산 안심도로, 쌈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화동의 경우 현재 유휴부지를 활용해 푸른 잔디 언덕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익산에는 익산 대야 복선 전철 건설로 송악동, 오산면, 인화동에 걸쳐 폐철도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정부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46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310억 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1조 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 11월 동서도로가 완공되고 남북도로 역시 완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예산이 끊기고 신규 사업 추가 발굴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2021 군산 문화제 야행이 내양 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 답사와 같은 대면 프로그램과 또 비대면 프로그램, 야행맨이 간다 등 8가지 테마와 30여 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11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고 또 이후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근대 역사지구 2021 군산 문화제 야행이 8야 3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제 야행,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문화제 야행이 있는 그 기간만큼만 6시 이후에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재와 문화재 시설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입니다. 군산 문화제 야행은 근대 역사지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재 야행의 8가지 테마인 8야는 야간 경관 야경, 빛의 거리 야로, 문화장터 야시, 맛의 거리 야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에는 여기 내항을 중심으로 해서 월명동까지 많은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들을 각각에 보는 것보다는 밤에 8개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재를 향유하고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근대 문화유산 답사, 세계 문화유산 모형 전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 문화유산 답사는 매일 2회,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5인 이내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야행맨이 간다, 슬기로운 야행생활, 온라인 문화재 해설, AR로 보는 근대 문화유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야행맨이 간다는 줌을 통해 관람객과 야행맨이 실시간 소통하며 야행맨이 현장을 탐방하고 중계하는 라이브 방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번 행사는 9일에서 11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되고 이후 17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원도심 일원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행사 현장에서 보여주면 군산 특산 쌀로 바꿔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6년 연속 개최되는 군산문화제 야행을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여름철이면 익산 도심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악취 민원은 850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1,611건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겁니다. 익산시가 진행한 악취 저감 만족도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시민 55%가 악취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9%는 악취 저감을 위해 산업단지 사업장과 축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상 탈락과 관련해 전국 52개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탈락 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20%까지 일반 재정 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산대는 부실대학이라고 말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것도 아닌데 부실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제수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8.1% 오른 평균 23만 1,941원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처별로 보면 백화점이 36만 102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는 23만 3,274원, 전통시장은 20만 5,778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도내 학교의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율이 10%대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임 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773곳의 학교 도서관 가운데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104곳으로 배치율로 보면 13.5%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0%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홍 의원은 특히 도내 전문 인력 117명 가운데 3명만이 사립학교에 배치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권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가 주민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업체의 땅을 판 주민과 또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옥급의 한 농촌 마을. 일주일 전 마을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관계자가 이 마을에 사는 A씨 집을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비싼 병사 할 테니까. 10여 분가량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이 이어지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마을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이 업체는 마을과 더 가까운 200여 미터 거리에 또다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군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논들이 점점점 자기네들도 하겠다라면은 이 코앞에까지 절대 농지까지도 하우스를 하면서 몇 년 후에는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가 동네가 태양광 단지가 될까봐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거고요. 이 업체가 마을 땅을 사들이면서 반대하는 주민과 땅을 판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태양광 부지와 가까운 A씨가 적극 나서게 되자 이 업체 관계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A씨는 이 업체의 욕설과 협박,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못 이겨 반대가 아닌 중립이라며 동의를 해줬습니다.
막 아저씨한테 막 욕을 하고 나 욕을 하고 막 별욕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는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심장병이 생겼어. 지금 막 떨려서 못 살겠어요. 지금도.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A씨의 반대만 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태양광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50m 안에 10가구 이상이 살 경우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했는데 한 가구만 살더라도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마을과 400여 미터가 떨어져 조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민가와 가깝고 주민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보니 농촌 마을 곳곳에서 태양광 갈등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순창군은 이격거리를 500m로 강화해 민원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시가 허가를 내준 태양광은 300여 건. 조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CJ-대한통운 익산지회 파업이 2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익산지회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노조는 단순 관리자인 대리점주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율을 가져가고 있어 지난 5월부터 조정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주와 대화가 불가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송 중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파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 적자에 허덕이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가스요금 1억 8천만 원을 내지 못해 연료 충전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161대 가운데 25대가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는 체납된 연료비 해결을 위해 긴급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팔봉 공원 묘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팔봉 공원 묘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공원 묘지를 폐쇄하는 대신 이 기간 전후로 공원 묘지 봉안당을 현장 접수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묘지 등 3개 시설을 온라인 성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자생하는 갈대를 땅에 묻으면 지력 증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에 자생 갈대를 1헥타르당 7톤씩 3년 동안 투입했을 때 유기물 함량이 해마다 평균 23%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갈대를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둔 갈대 자생지의 유기물 함량보다 1.7배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간척 농지는 유기물 함량이 일반 농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작물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도내 300개 강소기업의 66.7%가 하반기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광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WK300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6.7%가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 중 77%는 대졸자를 원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생산직이 59.6%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직 47.4%, 영업직 27.2%, 경영지원 22.8% 순입니다. 제2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익산 청년 머선일이고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북일초등학교 앞 거리와 카페 비밀정원, 커피 판다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K-팝 무대 공연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체험 행사, 취업 상담, 스피치 컨설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시간당 참여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평생학습인 3,500여 명이 9일 한국방송통신대 전북지역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야말로 평생교육을 확실하게 육성하고 진흥시킬 최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평생학습권 실현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실천력을 갖췄다며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와 평생교육 플랫폼 정비를 통한 학습사회 기반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도내 한국방송통신대와 원격교육원, 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가 추석맞이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도청 주차장에서 제수용품 위주의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농상생 차원으로 기획됐으며 사과, 배, 떡갈비, 한과 등 9개 품목을 40%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는 품목당 5개까지 제한되며 상품권을 제외한 현금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 농성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던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120여 명을 전주시가 공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전주시가 직접 고용을 차일피일 미루며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는 노조 탄압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추석을 맞아 기획전을 엽니다. 기획전은 오는 14일까지 익산몰 홈페이지에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주요 상품은 홍로 사과와 배, 레드멜론, 햇꿀 고구마 등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구매액의 5%를 적립할 수 있으며 또 익산 다이롬 카드를 사용하면 10% 페이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함열 다송 무지개 매화마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합니다. 오는 11일 개장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3,285제곱미터 규모로 중소형견, 대형견 놀이터와 반려인 쉼터, 음수대, 파라솔 등이 마련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고교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산하평생진흥원은 도내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생 180명을 선정하고 총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평생진흥원은 전북사랑 장학생 100명에게 30만 원씩, 희망 장학생 80명에게는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는 예술체육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주는 미래인재 특기 장학금 신청을 오는 11월에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정무특보에 황현 전 도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황현 정무특보는 3선 도의원 출신으로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무특보는 2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로 도지사의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게 됩니다. 강인중 군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산시는 나운동 주공시장에서 강 시장과 송철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오는 15일까지 군산시와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여성 청소년을 위한 25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익산 오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해달라며 상품권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형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오는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과 7시에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kg 백미 100포를 군산 나온 일동에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20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